당신 엄마 나한테 돈 뜯어내려는 거 맞잖아요. 이 말은 지은 씨가 남편 준호 씨에게 고함치듯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결혼 4년 차 35의 지은 씨는 그날도 거실에서 남편과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번 어머니 생신에는 꼭 같이 가자고 말했지만 지은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그 촌구석에 왜 가야 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엄마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요. 그 낡은 옷, 그 사투리, 그 흙 묻은 손톱. 전부 다 역겹다고요. 지은 씨는 서울 강남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무역업을 운영했고 그녀는 어릴 때부터 깔끔하고 세련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사립 유치원, 예체능 학원, 해외여행. 그녀의 어린 시절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학은 이화여대 불문과를 나왔고 졸업 후에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삶에 꽤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준호 씨를 만난 것은 회사 선배의 소개팅에서였습니다. 준호 씨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으며 무엇보다 매너가 좋았습니다. 지은 씨는 준호 씨가 마음에 들었고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을 방문하기로 한 날,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좀 시골이야. 지은 씨는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시골도 많이 발전했잖아. 하지만 실제로 도착한 시댁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시골이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작은 마을. 비포장 도로를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낡은 단층집. 마당에는 농기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빨랫줄에는 빛바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던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김순자 씨. 60 중반의 시어머니는 해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고 머리는 허름한 수건으로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왔나? 시어머니는 굵은 경상도 사투리로 며느리감을 반겼습니다. 지은 씨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고? 그날 밤 지은 씨는 준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투박하시네요. 준호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혼자
우리 형제 키우셨어. 좀 이해해줘라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지은 씨는 친구들에게 시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너희 시댁은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지은 씨는 얼버무리듯 경남 쪽이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야? 라는 질문에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에 계셔라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새로 산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한복마저도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색깔 조합이 어색했고 핏도 맞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의 친구들은 시어머니를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저분이 시어머니야? 좀 소박하시네. 지은 씨는 그 속삭임들이 다 들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혼식 내내 그녀는 시어머니가 하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제발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부부는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지은 씨는 집을 꾸미는데 열중했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추석, 지은 씨는 마지못해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지은 씨에게 고생했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그 거친 손이 불쾌했습니다. 손톱 사이에 흙 자국, 굳은 살로 뒤덮인 손바닥.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최대한 빨리 놓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었고 음식을 먹을 때도 시끄러웠습니다. 지은 씨는 그 분위기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그녀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루만 있다 올래요. 준호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 텐데 그래도 저는 못 견디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아내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 씨의 시댁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렀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도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실제로는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화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또 오시는 거야? 다음 날
시어머니는 커다란 보따리 2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직접 키운 채소, 과일, 그리고 손수 담근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싸냐. 이거 먹으면서 지내라.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지만 지은 씨는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 누가 먹어요? 그녀는 최대한 빨리 보따리를 베란다 구석에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묵고 가겠다며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는 동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동네에 경로당이 새로 생겼는데 말이다. 그게 참 좋더라. 올해는 농사가 잘 돼서 말이다. 배추가 이만큼씩 자랐어. 이웃집 할매가 허리가 안 좋아서 말이다. 지은 씨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지은아, 혹시 요즘 돈 쓸 데 많지? 지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 쓸 데가 많잖아.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지은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지?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잠든 후 지은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돈 이야기 하시던데 무슨 뜻인 것 같아? 남편이 그냥 우리 걱정하시는 거겠지라고 말했지만 지은 씨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돈 없으시잖아. 우리한테 뭔가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지은 씨는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시골 사람들 돈에 집착 심하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용돈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 이후로 지은 씨의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도 거의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네, 네 하고 대충 대답한 후 끊어버렸습니다. 명절에도 가능한 1시간을 짧게 보내려고 했고 시어머니와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 지은 씨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 없어.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아. 친구들은 진짜?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지은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맨날 낡은 옷 입고 다니시면서 가난한 척 하시더니 사실은 우리 돈 노리시는 거였어.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확실해? 어머니가 직접 돈 달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
지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다니까. 내가 느낀 건데 내가 더 잘 알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 씨와 남편의 관계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퉜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부부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는 남편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싫어요. 특히 당신 엄마. 그 사람이랑 같은 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당신은 엄마 편만 들잖아요. 나는 항상 혼자예요. 남편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편이야.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결국 두 사람은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관계는 냉랭하게 식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고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 씨는 친구들에게 곧 이혼할 것 같아라고 말했고 친구들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은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다가 지역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풍경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시댁이 있는 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경상남도 군에 위치한 경로당이 지역 주민의 거액 기부로 완전히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지은 씨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이 들렸습니다. 기부자는 이 지역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김순자 씨로 무려 10억 원을 현금으로 쾌척했습니다. 지은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순자? 10억? 화면에는 경로당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투박한 미소. 분명 시어머니였습니다. 뉴스 진행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고 최근 소유하고 있던 농지가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으로 수백억 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화려한 생활 대신 지역 사회를 위해 거액을 기부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 카이. 나는 그냥 평생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하고 내가 가진 걸 이웃들하고 나누고 싶었어.
지은 씨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백억, 10억 기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난한 시골 농부라고 무시하고 돈 뜯어내려 한다고 의심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뉴스 봤어? 남편은 담담한 목소리로 응, 봤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였다는 걸 왜 숨겼어? 지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네가 어머니를 돈으로만 볼까 봐 걱정하셨대. 그리고 어머니 말이 맞았잖아. 지금 내 반응 봐. 지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넌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알아?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창피하다고 숨기고 심지어 돈 뜯어내려 한다고 의심까지 했잖아.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 그래도 참으셨어. 며느리가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으시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순간들, 친구들 앞에서 숨겼던 순간들, 심지어 저급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의 단톡방이었습니다. 야, 너희 시어머니 뉴스 나왔던데? 대박. 10억 기부라니. 너 이제 완전 금수저. 며느리네. 지은 씨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은 씨는 남편 몰래 혼자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흙 묻은 손.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왔나? 평소처럼 환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지 지은 씨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은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아이고, 왜 이래? 일어나라고 말했지만 지은 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창피해했어요. 친구들한테 숨기고 무시하고 심지어 돈 뜯어내려 한다고 의심까지 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지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 마을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기부 소식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순자 씨가 정말 대단해. 그렇게 큰 돈을 받았는데도 자기 한 푼 안 쓰고 다 나눠줬어. 평생 검소하게 사시더니 역시 다르구만. 지은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땅 보상 받으신 거.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뭐하노? 네가 나를 돈으로 볼까 봐 걱정됐어. 그리고 실제로 그랬잖아. 지금도. 지은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가 없더라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걸 이웃들하고 나누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았어. 어머니가 그날 저한테 돈 이야기 하신 거 저한테 주시려던 거였죠.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 돈 쓸 때 많잖아. 도와주고 싶었어. 근데 내 표정 보니까 오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말 안 했어. 지은 씨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후로 지은 씨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시댁 방문을 더 이상 꺼리지 않았고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진심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지은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너 완전 대박 났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였어? 너 이제 평생 걱정 없겠네. 지은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를 상기시키는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지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한테 뭔가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은 씨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는 이제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다른 마음으로 갑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동네 경로당에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직접 보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순자 언니, 순자 할매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우리 경로당이 이렇게 좋아졌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지은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날 지은 씨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다가 다시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야.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시거든. 친구들은 무슨 소리야. 돈도 엄청 많으시잖아라고 웃었지만 지은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지금도 시어머니는 시골 마을에서 평소처럼 살고 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마당에서 일하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눈에는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시골 농부가 아니라 인생의 진짜 가치를 아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은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하지만 다행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지은 씨는 이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